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60%가 넘는 18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상민 방탄에 몰두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은 이를 빌미삼아 위원 사퇴 표명을 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국정조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회가 지금 국회특위가 이 국정조사 특위가 현재 개점 휴업 중입니다. 45일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고요. 예산안 처리 이후에 본격적인 본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전 논의조차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국정조사 특위 파행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법적 책임에 한해서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수사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가 온전한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증인 그리고 참고인 출석은 필수적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유가족들을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유가족들의 심경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권리가 있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못한 야3당이 국힘당을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13일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힘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60%가 넘는 18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상민 방탄에 몰두하고 있고 국힘당 국조특위위원들은 이를 빌미삼아 의원 사퇴를 표명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힘당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또 국힘당 의원들은 유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앞서 2016년 가습기 국정조사 때도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 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국힘당에서는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 조사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는데요. 아울러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테러 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는데요.
한마디로 시간을 끌며 문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할 의지조차 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엉뚱한 핑계와 사유를 들어 이제는 생태지까지 잡고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건데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야3당은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한 수사, 감찰, 업무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된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은 내부 규정 혹은 자체 판단을 근거로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조차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하라고 한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 등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열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이 보장한 대로 주무부 장관에 대해 출석해 해명토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 제출 거부, 근거 없는 열람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의원의 의결로 고발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조사를 60일에서 45일로 줄이고 이제는 시간을 질질 끌다 2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국정조사입니까? 이러려고 국정조사에 합의한 겁니까? 대체 국힘당 당신들은 어느 나라 정치 집단입니까?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자칭 전문가 모임이 12일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120시간 일하고 쉬자는 내용의 발언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연공 서열해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경영계 요구가 모두 반영된 내용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시간 근무제는 주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일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예를 들어 노사합의로 월 단위 연장 근로를 허용하면 특정한 주에 52시간 이상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주평균 근로시간만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주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연장 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로 확대할 경우 한 달치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 그러니까 12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한 달 범위 안에서 몰았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7일을 근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 주 7일을 일할 경우 일주일에 최대 40.5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또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다음 일하는 날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하는 휴게 시간을 고려하면 특정 주에는 매일 11.5시간씩 7일, 최대 80.5시간, 일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69시간 근무가 가능한데요. 결국 69시간에서 80.5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현행 52시간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 또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걸까요? 모든 게 매번 다 이런 식인 거죠. 논리적으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최장 근무 시간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듯합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 워라벨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걸까요? 몰빵으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가
핵심인 이상한 노동정책을 권하는 이상한 나라. 이게 윤석열 정부인 거죠.